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또 영화 토론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기에 앞서 네. 가습기 정말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굉장히 건조한 날씨. 그러니까 애초에 저같이 손에 땀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건조함을 막 체감하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래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좀 병적으로 건조하다. 그러니까 병이 나겠다. 조금 더 있으면 질환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인후통, 인후염 이런 느낌이 너무 있으니까 아까 심지어 대화할 때 좀 목소리도 갈라지듯이 걸걸하게 뭐 이런 게 약간 보컬 프라이가 약간 있었고 지금 그나마 좀 낫고. 아무튼 저희의 건강과 진행을 위해 가습기를 틀었고 원활한 조금 진행을 위해. 양해를 바라는 점. 그리고 참고로 이 영화 컨텐츠는 스포가 있다는 점. 영화를 보고 오시면 더욱더 재밌을. 더욱 더 재밌다. 재밌어요. 영화를 안 보시더라도 재밌게 보시고 영화를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화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덕 라이먼이라는 감독의 이제 영화고요. 그 덕 라이먼이라는 감독은 저는 친숙한 거는 이제 본 아이덴티티. 본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본 이후의 시리즈들은 폴 그린그래스가 만들었어. 감독이. 그래서 원만 만들었고 뭐 그 이후에 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만드시고 그리고 엣지 오브 투머로우.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재밌지. 엣지 오브 투머로우. 거기서 나온 톰 크루즈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만든 영화가 아메리칸 메이드. 그러니까 주연은 또 톰 크루즈죠.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 제목에 아메리칸 땡땡땡 이렇게 들어가면 대체로 명작이거나 수작입니다. 또는 뭐 상업적으로 꽤나 흥행했다거나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파이. 섹스 코미디로 꽤 돈 좀 벌었잖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 그리고 아메리칸 사이코. 아메리칸 사이코 명작이지. 명작이지. 크리스찬 베일의 거의 뭐 근데 하드 캐리. 아메리칸 메이드? 네. 씨. 이 영화를 추천했을 때 그 정도 레벨까지는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타임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할 건데 네. 어쨌든 본인이 저번 화에 이어서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소개를 했죠. 예. 예. 어나더 라운드와 또 코미디 장르. 오히려 이거는 시종 일관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는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줄거리부터. 예. 알겠습니다. 소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 외에도 뭐 일단은 잠깐 출연진 소개 한 명만 더 하면 이제 도널 글리슨, 이제 저번이면은 레버넌트의 이제 그 장교 역할이었던 도널 글리슨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 제일 처음으로 주인공한테 접선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레버넌트에. 공인 인물인가? 아니, 레버넌트가 아니고 여기 아메리칸 메이드에. 그 CIA 몬티 쉐이퍼라는 역할로 맞아. 이제 나오고 톰 크루즈는 베리 실이라는 이제 요것도 실존 인물이죠. 아무튼 그런 역할을 맡았던 레버넌트에서는 장교 역할로 나왔던 영화 내용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게 또 실화야. 영화가 실화 바탕으로 하고 있고 베리 실이라는 이제 파일럿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TWA 지금은 없는 항공사죠. TWA의 항공사의 보조 이제 기장 부기장을 이제 하고 있을 무렵. 그 이전에는 또 군생활 장교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매버릭. 매버릭. 탑
탑건. 갑자기 탑건이던 애가 갑자기 민항 항공기의 그 항공사가 된다? 개노잼이지. 권태롭지. 아니 진짜로. 그 세계관이 그렇게 연결된다. 어쨌든 간에. 탑건하다가 그러면 심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개노잼이지. 핵노잼이지. 개싸움 그 비행 한번 도그 파이트. 도그 파이트 한번 하고 싶은데 개노잼이지. 그래서 되게 권태로워 하잖아, 실제로. 그치. 어느 날 이제 CIA가 몬티 쉐이퍼라는 CIA가 접근을 하게 돼. 그 베리실에게 비행기를 주면서 남미의 게릴라 세력들의 기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라. 이제 첩보 행위를 좀 해달라. 첩보 활동. 그래서 이제 첩보 행위를 하게 되고 이제 무기 밀반출까지 하게 돼. CIA의 명령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거지 좀. 불법 행위. 이제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도 실어 나르고 운반책에 거의 총책이 되는 항공으로 미국에 그치. 이제 밀반입하게 되는 그러면서 일어나는 범죄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범죄 블랙 코미디잖아. 예. 그 아메리칸 메이드 이 영화가 일단은 베리실이라는 비행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베리실의 얘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지. 이게 뭐죠? 이거 영화를 잘 보면 알겠지만은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인물이 나와. 그 이제 카르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멕시코 카르텔. 멕시코 카르텔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르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겠어? 나 잘 몰라. 나르코스 그건. 우와, 같은 사람이야. 그 나르코스에 나오는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 사람이야. 물론 이제 나도 나르코스 보다가 좀 포기했어. 왜냐면 너무 길어. 물론 명 드라마긴 한데 아무래도 난 드라마가 좀 잘 보기는 좀 어려워. 그냥 개인적인 성향으로.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자금줄을 책임을 졌던 거의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원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당연하지. 그리고 줄거리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신흥 세력인 것처럼 나왔다고. 그치. 그렇게 표현을 해.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뭐 그냥 장사꾼 정도였다. 근데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컨택한 거야. 너 해보자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조금 진행이 되면 금마가 완전 뭐 마약 왕인데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 베리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검은 돈의 수익도 진짜 엄청나게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잖아. 그치. 막 진짜 현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은행에다가도 못 넣을 정도로 아니, 비자금 만들려고 페이퍼 컴퍼니만 몇 개를 만들었는데도 자기 집에다가 묻었는데도 그래도 안 될 정도로 걔들이 막 파헤쳐가지고 나올 정도로 돈이 너무 넘쳐나는. 어쨌든 뭐 줄거리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조금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되게 뭐 안 좋은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 마냥 되게 액티비티하고 진짜 도파민 중독될 것 같은 상황들. 처음에는 사진 찍으러 보냈을 때도 총 맞을 때 무서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씨발 쏴보든가 하면서 막 오히려 저공비행 더 하면서 막 사진 다 찍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막 칭찬한다고 쉐이퍼도. 야 이거는 정찰 사진이 아니고 증명 사진 찍어왔는데 막 이런 식이라고. 너무 이렇게 평가도 어쨌든 좋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점점 걔는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레프리 같은 마인드가 있어. 레프리 왜? 뭔가 리스크가 있는 무언가를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위험한 남자라.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지금 위험 노출에 중독이 된 거지. 그러니까 도박 근성이 있다는 거. 리스크를 되게 좋아하는. 뭐 다른 얘기면 그런 영화 있거든. 허트로커라는 영화가 있어. 이제 그 캐설린 뷰로라는 여자 감독이 만든 밀리터리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폭발물 EOD 담당 하사야. 중산지 그러니까 하산지 이제 해체하는 부사관이야.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 부사관인데 전쟁에 너무 중독되다 보니까
그냥 방호복 안 입고 막 해체하고 막 부하가 이제 주연인데 부하도 주연이고 이제 둘이 주연인데 부하가 존나 말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 절차가 있고. 기본적인 지금 룰을 어기고 있지 않냐. 근데 이제 도파민에 중독이 돼버리니까 그 내용인 거야. 그래서 전쟁 광이 돼버린. 이제 자기가 해체하는 그 스릴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니까 그 스릴이 됐든 거기서 오는 어쨌든 그 자극이 엄청난가 봐. 그지. 뭐 베리실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안 줘도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깍하는 순간 어우 개꿀잼 막 이런다는 거지. 그냥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뭔가 좀 쩔여 있는 사람이었어. 뭔가. 그래도 보면은 와이프한테 엄청 잘해주고. 모르겠어. 실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와이프한테 잘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뭔데? 밖에서 딴짓을 겁나 하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지. 왜? 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조폭건달들이랑 일하는데 그거 뭐 좀 분명히 그 뭐 꽃 한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차. 영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뭐 와이프한테도 잘했고 다른 데서도 잘했겠지. 그러니까 사업 소환도 괜찮은 거겠지. 만능이었네. 탑건이 맞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는 뭐 조금 반대로 보는 입장이긴 해서 뭐 어쨌든 되게 애처가인 장면도 나왔고 가족적인 모습도 있긴 했어. 어. 이렇게 애기 되게 그게 있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그 윌 스미스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 자기 삶에 대한 집착, 내 가족을 지켜야 돼. 내 아이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되게 좀 로버트 딘 변호사지. 그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 것도 약간 있어. 시골 가? 나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내가 시골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준비 다 해줄게. 냉장고 돈 던지고 세탁기 여기 있네 돈 던지고 소리치는데 야 막 던지고 막. 근데 이제 아내는 또 씩 하면서 화 살짝 풀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그 와이프분은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면에서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야. 오히려 매력 있고. 근데 걔 동생은 진짜 전형적인 화이트 트래시라고 해야 되나? 그지. 트래시 진짜. 화이트인지 화이트 트래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전형적인. 어. 심지어 그러니까 지능이 낮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겁나 군대 가면 좀 혼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약간 어리버리하고. 와, 근데 누나가 남편한테 너 이제 일해. 알았어. 여보, 얘 일 좀 줘. 이런 식으로 막 진행되잖아. 그때만 해도 주인공은 알고 있었어. 얘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그리고 시청자들도 알지. 얘 좀 이상하다는 걸. 왜? 그 잼민이 애기들이 하는 게임기 뺏어갖고 지가 겁나 하고 있거든. 그거 봤을 때 물론 앞에 심지어 나레이터가 나와. 나레이션이 있어. 이 세계 개찐빠라고. 베리실이 그 얘기를 하잖아. 이제 나중에 그 어쨌든 걔가 약간 그게 있었어. 심지어 그걸 이끌어가는데 재미 포인트도 있었지만 나는 어쨌든 간에 약간 바람 포인트이기도 했어. 실제로가 아니지. 그 심지어 이름이 JB야. 족밥. 플레임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JB로 나와. JB야. JB로 나와. 우리 지금 족밥이거든. 보면 족밥 찌끄레기가 하는 행동들을 존나 해. 보면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와이프가 자기 동생이라고 처음에 좀 챙겨주긴 했어. 되게 애틋하게 이렇게 막 일 없어 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와, 근데 볼 때마다 좀 짱나긴 하더라. 대신에 또 통쾌한 마무리가 있었죠. JB는. 그지. 통렬한 마무리. 나는 베리실의 입장에서 공포지. 진짜 공포지. 확 와닿는 느낌이었어. 나는 진짜 열받을 수 있는 거, 짜증나는 거 다 참고, 야, 돈 줄 테니까 저 가서 있어라. 이 정도면 진짜. 떠나라. 너 네가 때문에 위험하니까. 평생 먹고 살 만큼 니한테 돈도 주고, 니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니까 가서 평생 이렇게 잘 호화롭게 살다 죽어라. 가라.
하면 보통 베리실이. 사람 입장에서는 베리실이 그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와, 안 열받나? 내 같으면 총 한 방 갈겼겠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JB가 아니 베리실이 JB를 아. 진짜 이렇게 해도 어. 막 뭐라 하고 소리치고 너 병신이야 이렇게 욕해도 될 만큼 어쨌든 걔가 사고를 애매하게 치잖아. 그지. 그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걔한테 속된 말로 막 크게 막 악다구니 안 쓰고 욕 안 하고 보내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 모든 걸 보고 있구나. 저들은 언제든지 나도 저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저들이라면 이제 카르텔이겠지. 카르텔이 됐든 CIA가 됐든 나는 카르텔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CIA가 걔네를 제거할 이유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난 JB. 누가 죽였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음. 이제 미국이 아니지 멕시코 정부랑 전쟁을 해. 전쟁을 한다고 선포를 하고 전쟁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호레 오초아랑 이렇게 막 이제 카르텔들 여럿이 이제 그거에 대책회의를 하는데 베리실도 와서 같이 이제 대책회의를 하다가 이제 너무 이상한 연락이 오니까 알고 보니까 JB가 이제 그 거액의 돈을 들고 있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그치 이제 맞아. 그 경찰로 이제 연행이 돼버린 음. 그 상황이 온 거지. 그래서 이제 호레오초아는 다 알고 있던 거야. 전화 통화에서도 얘기하거든. 베리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카래 이제 처남. 처남의 얘긴가? 처남 내가 해결해 줄게. 아 맞다. 라고 이렇게 던져. 그게 몰라. 직접 네가 말하면은 또 CIA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 오히려 그런 단서들을 던지면서 이제 JB를 처리하려고 저러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선에서 베리실이 나는 내 선에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라고 했는데 오초아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지. 자기는 무조건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여서 입 닫는 게 제일 깔끔하지. 이런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왜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냐 하면 그때쯤 되면 이제 CIA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또는 도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모를 애매한 것들도 요구하기 시작하잖아. 야, 거기 반군이 있는데 반군한테 우리가 무기를 지원할 거야. 이런 것도 있었잖아. 거기 있는 애들 훈련이 전혀 안 되는데 몰래 미국에 들어와서 군사 훈련을 할 거야. 사람을 좀 데려와. 이런 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IA도 경찰과는 별개인 집단인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 별개지.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CIA가 지금 이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치고 썩 경찰 국가로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짓입니다. 가로 닫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나는 CIA가 죽였다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네가 말한 장면.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내 알아갈게. 네가 할 수 있겠나? 내가 하는 게 안 낫냐? 내 알아갈게. 그래 알았다.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나 알아. 아는데 이미 그때부터는 카르텔이든 CIA든 좀 불법적인 오더를 베리실한테 좀 많이 주문하잖아. 그래 놓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CIA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막 무슨 인디펜던트 플라이트 뭐지 IF 뭔가 IAC 그런 것까지 일부러 만들어 가면서까지 CIA가 뭐예요? 뭐 이러면서 일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금 설명을 하면 그거는 CIA랑은 별개의 얘기야. 왜냐면 CIA가 이러거든. 그 이제 베리실이 검찰이랑 FBI 뭐 ATF 막 이렇게 다 진짜 막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베리실을 잡아가는 때가 있잖아. 3개 공권력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전에 그 이제 쉐이퍼 CIA 몬티 쉐이퍼 요원은 그 전에 싹 사라져. 아니 그가 싹 사라지는데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고 나서 이제 자기 CIA 본부에 가가지고 야 영수증하고 다 버려. 다 버려. 야, 다 말 처리. 남겨 어떻게 있는 하는지 자료 알지? 싹 다 정리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 세절하고 없애고 다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이제 정치 관련 이 영화가 마약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미국의 치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아메리칸 메이드거든. 왜냐면은 이거 레이건 게이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진 거는 없어. 이게 그 옛날 미국사를 보면은 그 반군을 키워낸 게 그게 내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미 쪽으로 이걸 하니까 그걸 견제하고 그 견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확한 건 아닌 건 모르겠는데 여튼 그 세력을 남미에서 키우려고 일부러 그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훈련도 시키고 총도 계속 지급해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튼 톰 크루즈가 그 이제 JB가 이제 떠낸 돈은 CIA의 돈은 아니지. 그렇지. 카르텔이 그거지. 근데 그래서 솔직히 일단 그게 JB가 들켜도 CIA는 전혀 상관없어. 맞아. 그건 마약 자금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CIA가 JB를 죽이려고 했던 당위성은 전혀 없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서 내 생각을 또 말해보자면 사실 나도 정답을 말하라고 하면 카르텔 쪽이 죽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CIA는 이미 베리실이 카르텔이랑 돈 버는 걸 알았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막 가방 위에 있는 돈 주머니도 그냥 저 가방 뭐 제가 챙깁니다. 무슨 가방? 그러니까 이러면서 베리실이 이제 이미 다 검은 돈 뭐 네가 먹고 있는 거 안다. 근데 니는 먹든 말든 난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일만 잘해주면 나 터치 안 할게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언제든지 나는 너 그냥 컨트롤할 수 있고 네가 그런 거 해도 아무 상관없고 문제가 되면 이미 꼬리 자르기 난 알아서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니는 그냥 내 손바닥 위에 있어 정도의 난 그걸 받았거든. 그래서 카르텔이 죽였냐 아니냐 자체가 뭐 당연히 아까 그 얘기 했지만 나는 어쩌면 CIA가 죽였던 걸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도 난 좀 하면서 봤거든. 일부러 그렇게 뭐 꼬아서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리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되게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사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됐지. 카르텔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고 거기에 베리실을 모자이크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모자이크가 안 됐고 이래가지고 베리실도 어쨌든 타겟팅이 된 거지 카르텔한테. 누군가 찔렀다면 네가 찔렀겠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때부터는 카르텔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 근데 잘 생각해봐봐. 걔가 처음에 자동차 시동 키기 전에 순간 지나간 거야. JB가 어떻게 죽었지? 이렇게 죽었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차 시동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비키세요 이렇게 하잖아. 폭발할 수도 있으면 다른 사람 다칠까봐. 그걸 보고 나는 JB가 진짜 CIA가 죽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카르텔은 뭐 잔혹하게 죽이려고 일부러 총을 쏜 걸 수도 있지. 근데 충분히 사람 보내서 걔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JB 정도는 걔가 도망가고 나서 살짝 따라 들어가서 죽이는 것도 상관없었다고. 근데 차에다가 폭탄을 심어놨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뭔가 카르텔 집단보다는 CIA가 할 법한 기술적인 또는 전술적인 행위 정도로 난 인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카르텔이면 총 쏴 죽이면 끝나는 거를 못하러 그렇게 자동차에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시동 걸고 몇 미터 지나가면 터지게끔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베리실이 카르텔한테 죽을 때 보면 폭탄이 터지거나 되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그냥 무슨 갱스터한테 총 맞듯이 그냥 샷건 같은 걸로 쾅쾅 해갖고 죽잖아. 총 맞고. 그러니까 JB 죽인 거는 뭔가 카르텔의 그런 기술이 아닌 것 같다. 좀 더 테크니컬하게 죽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난 이런 것 때문에 난 좀 의심을 했지. 그러면은 그 베리실이 그렇게 터지는 거에 대한 암살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거는 CIA 지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했던 걸까? 아니면은 저기 카르텔이 터트릴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걸까? 나는 그치 잘 물어봤어. 나는 걔가 일단 카르텔이 나를 죽이러 올 거다라고 처음에 와이프한테도 막 이야기를 하잖아. 도망쳐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엔 카르텔이라고 생각하지. 응. 근데 반대로 베리실이 이거 시동 걸면서 그 생각했을 것 같아. 카르텔이 시폭탄 심었을 수도 있으니까 시동 함부로 걸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근데 나는 조금 반대인 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없앨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니랑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그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조금 전개를 해보면 그 자기가 자기 녹화 테이프를 이렇게 막 하잖아. 그 기록을 하려고 자신이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걸 아니까 뭐 곧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면 제일 충격받을 거는 CIA가 제일 충격받거든. 그렇지. 메데인 카르텔이야 뭐 당연히 거기서 우리는 어차피 범단인데 그러든가 말든가 뭐, 사람 하나 죽임 이렇게 끝나지. 하던가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걔가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입 한번 뻥끗하면 대의가 흐트러지는 거는 CIA 쪽이란 말이야. 그잖아. 그러니까 난 JB도 JB가 당연히 외국 가서 호화롭게 살면 되지. 카르텔이랑 관계 있고 없고 상관없지. 근데 그 배후에 CIA가 있었다라는 게 들키면 제일 데미지 받는 거는 CIA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카르텔인지 CIA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베리실이 공포에 빠진 데서부터는 CIA이든 카르텔이든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이 사람을 제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난 있었던 거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봐서 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집단이든 카르텔이든 대의에 방해된다면 언제든지 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이 있는 집단이었는 거잖아. 카르텔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JB도 뭔가 CIA가 죽인 거 아닐까? 나 이런 의심하면서 보긴 했어. 그렇게 되면은 의문점이 뭐냐면 그렇게 사진을 찍게 하는 시점 자체가 JB가 죽고 나서 이제 베리실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부 기관끼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게 뭐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완전 다른 거잖아. 베리 씨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자라고 하는 정부 조직,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와 FBI가 이거를 공조해서 이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베리 씨를 싫어하는 사람, CIA들, 이제 돌아서게 된 CIA들, 죽이려고 했던 JB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면 이제 그 둘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데 그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이해가 그런가? 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IA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 국정원이 국내에서 작전을 하는 게 불법이야. 그러니까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는 거에 작전을 하지. 우리나라에서 내부에 있는 작전은 무조건 공조를 해서 해야 돼. 경찰과 뭐 검찰 이런 데서. 미국도 똑같아. FBI 내에서만 이렇게 해. 물론 외국에 공조해서 하긴 하지. 뭐 인터폴이나 이렇게 해서 공조를 해서. 그게 기본 기조야. 그러니까 이제 국내 작전을 하려면은 그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다 불법이거든. 그렇게 치면은 베리 씨를 굳이 자기네들의 기조를 꺾어가면서 그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던 거지. 그렇게 보면 맞는데 어쨌든 나는 내가 느낀 감정은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CIA도 언제든지 베리 씨를 꼬리 자르기 할 수도 있고 내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고 카르텔도 어쨌든 간에 뭐 수틀리면 쏴 죽이지 뭐 마인드고. 왜냐면 장난인 듯 하지만 언제나 위협적인 장난을 치잖아. 막 아무리 막 설명하고 멕시코 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존나 막 무시하고 있다가 막 장난이야 장난 이럴 때도 있고 막 무릎 꿇리고 총 이러 했다가 장난이야 장난 이러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게 난 일종의 위력과시라고 보거든. 우리 니 덕분에 돈 많이 벌었지만 니한테 섭섭치 않게 계속 돈도 줬고 사실 장난이긴 한데 언제든지 내가 트리거 당기면
그냥 내가 피곤죽 되는 거야. 이런 위적 가시의 일부라고 난 좀 봤거든. 막 나중에는 뭐 와이프도 소개시켜주고 했지만. 어쨌든 난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리실이 죽을 때 되게 카르텔한테 죽었다 라고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JB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됐든 언제든지 걔는 꼬리 자르기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되게 심정적으로 불안했다. 이 정도로 나 이제 이해를 하고 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리실이 뭐 이상한 말 하는 순간 CIA는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저 사람 고용하는 흔적도 없는데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준비 다 해놓고 맞잖아. 그래 놓으니까 그냥 쟤가 대의를 그르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죽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이제 난 생각하고 본 거지. 아무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나는 내 근거로 생각했을 때는 카르텔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지점을 JB 정했지. 나는 끝까지 주장하자면 JB는 누가 죽였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나는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베리실은 진짜로 카르텔한테 죽은 것 같다 느낌. 이 영화가 대체적으로 호평이야. 뭐 물론 네가 엄청 재미없게 별로 그렇게 흥미롭게 다가가는 느낌은 아니어서 물론 이것도 수익으로도 그게 얘기를 많이 해. 아니 그러니까 네 근거가 맞다는 게 수익으로 그거가 딱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왜냐면은 제작비 5천만 달러인데 북미에서 5,100달러 벌었어. 겨우 손익분기 넘었다. 예. 그렇게 치면은 미국에서는 실패거든. 왜냐면 마케팅비는 이건 제외야. 월드와이드로 이제 1억 달러 넘게 벌었으니까 뭐 어떻게든 본전치기는 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생각보다 이제 재미가 없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 스토리 전개라든가 화면 전환이라든가 그게 속도감이라든가 꽤 빠르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근데 빠른데 조금 얘기 끼어들면은 이게 이 영화의 재미를 깎아먹으면서 이 영화의 나는 백미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영화는 미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제일 커. 이게 그거를 이해 안 하면은 좀 재미가 반감되는 요소기는 해. 왜냐면은 이거 진짜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얘기도 이거는 그러니까 50대 50인 것 같아. 정치 얘기 반이랑 마약 얘기 반이야. 근데 정치 얘기 미국의 역사를 모르고 이 영화를 본다? 그러면은 이게 반밖에 재미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깎이는 게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네 얘기대로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미국에서는 승행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봐봐. 공화당원들은 뭐 어느 당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어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영화가 흥미롭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거 아닐 수도 있는. 너무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리고 네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빠른 호흡의 내용들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 그게 역사를 모르면 그냥 이게 뭔 말이야라고 그냥 하고. 맞아.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대미 관계가 이제 러시아와 이 관계가 그가 냉전 시대 한창 냉전 시대일 때 그건데 배경인데 맞아. 이게 막 훅 지나가 그 배경들이 이거를 알고 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재밌게 마약 영화 내용이구나 하면서 하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CIA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역사로 파고들게 되고 그러면은 얘네가 배후에 미국이 있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의 치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얘네들이 반군을 키웠고 근데 반군을 키우려고 무기를 줘놨더니 그 무기는 카르텔이 다 들고 가서 자기네들 세력 다 불리고 그리고 그 베리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카르텔을 키웠고 결국에는 그 미국의 치부는 미국이 키웠다는 거지. 그 카르텔을 만든 것도 멕시코의 카르텔을 만든 거는 미국이다 라고 치부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마약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치부를 건드리니까 그냥 미국의 애국 패트리어트
한 사람들이면 이 영화에 대해 썩 좋은 어, 얘기는 하지 썩 못하는. 볼 수가 없는 뭐 미국인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막 이렇게 그치, 그치. 그 베리실과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음. 한 번 만났대. 실제로. 아, 진짜? 많이 만나질 않아. 그러면 실제로는 한 번 만났다는 거는 사실상 그 밑에 있는 행동대장들이랑 베리실이랑 오히려 좀 더 자주 봤겠네? 행동대장들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처음 영화에도 설명되지만은 한 오레오 초아랑 이렇게 속된 말로 오른팔 왼팔 같은 애들이 나오지. 그 걔네들이 오른팔 왼팔보다는 동업자 개념에 그러니까 친구 느낌이었어. 카르텔 뭐 역조직 같은 어. 느낌일까? 그래가지고 그들과 더 얘기를 많이 했고 음. 그 이제 베리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회봉사 몇 시간으로 이렇게 맞아. 벌을 받잖아. 감옥에 안 들어가. 엄청 긴 시간이긴 했어. 몇 달 했어야 돼. 마약을 그때 해야 되는데 한 100몇 시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더 나오지 않았나? 더 나왔어. 더 나오기는 더 나왔고. 근데 이제 실이 사회봉사 중에 죽는 거는 똑같은데 저 거의 앞부분들은 많이 각색이 됐다. 그 어쨌든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긴 한 것 같아. 근데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 종종 뭐 좀 워너비가 된다거나 또는 뭐 영웅적인 그런 역경 이런 거면 멋있는데 나도 저러고 싶다. 또는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부럽지 않은 방식의 파란만장한. 나는 그냥 영화처럼 흘러갔으면은 좀 저렇게 살아보면서 나 같으면은 물론 이제 범죄를 조장하면 안 되지만 조장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저렇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시골에 저렇게 돈 많이 있으면서 회사도 여러 개 거느리고, 나 같으면 좀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돈을 썼을 것 같거든. 아메리칸 메이드 이 주인공 베리실은 멋있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 어쨌든. 애초에 그리고 그렇게 막 영웅적 묘사가 있진 않잖아. 그지. 진짜 그냥 그 아저씨 도파민 아저씨로 나오잖아. 도파민 아저씨. 그냥 뭐 김풍 작가님 같이 도파민 아저씨. 근데 김풍 작가님은 도파민 무쇠 느낌의 도파민 아저씨, 도파민 박사님이면 그 사람은 중독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도파민 아저씨 같은 거지. 절여져 있어 그냥. 그 삶이 리스크가 없으면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으로 도박을 해야겠어. 카르텔이랑 한번 돈을 벌어볼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멋있지가 않아. 멋있지가 않다 보니까 영웅적인 묘사도 없고 부럽지가 않아. 영웅은 뭐 확실히 아니긴 아니고 베리실은 오히려 천재보다는 그 소시민적인 느낌이야. 운이 좋은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범부 느낌인 거잖아. 그 보면은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IAC로 내가 뭐 이제 이직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뭐 이랬는데 무슨 뭐냐 그게 무슨 뭐 이렇게 항공 뭐 이렇게 고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 고문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지어내지 말라고. 지어내지 말고 자기는 그리고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대사를 날리거든. 그런 걸 보면은 당장의 그런 뭔가 사업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딱히 없었던 공군하고 이렇게 파일럿 계속하고 그치. 기술직에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벌리는 걸 보면은 막 천재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만 자기가 해왔던 재능들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요거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범죄를 시작한 거고. 그치. 범죄라기보다는 이제 CIA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해놓고는 이제 딴짓 점점 서브잡을 안 좋은 쪽으로 늘려가잖아.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나는 좀 공감이 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를 마약 운반 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뭐
현재 이제 영화 녹음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음. 이제 연출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영화 연출도 몇 번 했지만 그런 생각 많이 들어.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뭘 하지? 그래 나 카메라 그래도 좋아라 하니까 사진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진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 어쨌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치로 또 어. 곁다리로 할 수 있는 게 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결국에는 이렇게 촉촉촉 해가고 이제 돈 쫓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돈 쫓아가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계속 매료가 되는 하면서 이제 점점 심화해도 하고 또 넓혀가는. 저 사람한테는 그냥 일종의 도전 이 정도였을까? 이런 느낌도 있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비행기 운전을 겁나 잘해. 그래도 좀 해. 자기는 겁나 잘해. 심지어 활주로의 길이 정도까지 예상하면서 그러니까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사고가 나가지고 꼬라 박았는데 심지어 이제 고도가 높아서 공기가 없으니까 이게 양력이 안 뜨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그치. 내리실이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짬바가 장난 아니긴 했어. 비행기 운전 쪽에서는. 그런 거는 좀 있긴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훈련으로 다져진. 그치. 남들에게는 엄청난 리스크와 도박처럼 보이지만 할만한데 why not? 하면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력해서 된 케이스. 야, 날 때부터 파일럿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노력해서 된 케이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은 정말 강심장의 재능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는데 미장센 맞나? 미장센. 미장센. 너무 뭐 발음이나 그런 말이 너무 이국적이고 그러니까 이조틱한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미장센. 미장센.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미장센이라는 표현을 쓸 일이 없잖아. 이럴 때나 쓰는 거지. 미장센. 미장센. 영화를 볼 때 내가 이 말을 쓰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장면이 좋았어 보다는 야, 그 컷에서 미장센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난 막 하고 싶은 그게 지적 허용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딱 한 장면, 그것도 그냥 코믹한 느낌이라서 기억에 남는 거? 문 열었는데 막 돈다발 막 쏟아지는 거? 야, 그것도 미장센으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영상미적인 뭔가는 전혀 없지 않았나? 오히려? 그 네가 말하는 미장센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뭐 용본색에서 비둘기가 바라락 날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코트 촥 하면서 뭐 담뱃불을 착 당긴다든가 아니면 와우장용으로 따지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대나무 밭에서 막 뭘 한다든가 아니면 영웅 같은 거라고 보면 막 낙엽이 흩날리고 있는 상태에서 새빨간 옷 입은 애가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다던가 그런 이렇게 좀 인상적인 그러니까 아이캐치라고 하나 어제 눈길이 팍 가고 각인이 될 만한 그런 뭐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드라마. 심지어 블랙 코미디라고 왜 이 감독이 말을 했지? 심지어 이거는 그렇게 블랙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코미디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블랙 코미디지? 근데 이런 느낌이었지. 뭐 일단은 미장센 먼저 얘기를 할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말하는 미장센이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긴 합니다. 이게 뭐 뛰어나게 막 뭔가 보여주려고 미학적인 영화로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게 나도 동의하는 바고 미장센에 대한 정의는 뭐 내가 봤을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나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워. 근데 이제 미장센이라는 말이 미장센이 좋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용을 할 때 화면의 전체 그 미학적인 거를 내가 총체를 하는 말이 미장센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용도로 종종 이렇게 쓰는 걸 나도 봐놓으니까 나도 그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영상 미학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나는 오히려 이 영화가 좀 더 다큐적인 느낌으로 풍자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거였거든. 심지어 봐봐. 그 베리실이 잡혀가는 장면에서 검사한테 잡혀가잖아. 그 지방검사 여자 한테 검사. 잡혀가잖아. 막 그러면서 뒤에 막 FBI, ATF 뭐 다 있고 막 주 보안관까지 다 있고 DEA 어쨌든 마약 뭐 하는 그것도 있지 않았어? DA도 있고 막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미 클린턴 당시에 이제 상원의원한테 전화 한 통 오더니만 그 사람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미국 다 까는 내용이야. 그냥 이 보면은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일수 풍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일 수밖에 없는. 그거를 풍자라고 볼 건지 어. 그냥 시사 고발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결국에는 둘 다 합하면은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어. 나는 풍자라면 최소한 쓰는 숨이라도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미국 국민이 아니라서 그런가? 나는 그냥 그랬는데. 나는 좀 이거 그러니까 레이건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마지막 후반부에 자료 화면에서 기자 진짜 실제 그 저기 기자회견 같은 데서 추수감사절 날 미국 이제 대선 레이건이 터키 이렇게 잡고 맞아 칠면조 칠면조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미국 기자가 저기 그 베리실이랑 이거 했던 거 뭐 이제 미국 그 콘트라 반군 지원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터키 이거 하면은 존나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 딴 얘기를 완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완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영화 내에 쓴웃음 짓게 만드는 네가 말했던 쓴웃음 짓게 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긴 했고 나는 그게 은연중 그게 제일 직접적인 장면은 그 장면이었고 아예 보도 장면을 때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오레오초아랑 거래하는 장면을 자기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 정부한테 이렇게 풀려나서 내 삶을 살면 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정부가 그거를 모자이크 없이 처리 안 하고 그냥 다 때려버리는 바람에 내보내가지고. 베리실 얼굴 다 노출되고 자기는 이제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근데 그거에 막 자기는 이제 미 정부랑 막 전화하는데 막 야, 자기는 이거 쓰는 지워준다며. 지워주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야 아니 국방부 장관이 뭐 깜빡했나 보네. 뭐 이런 식이었어. 우리 하지 말랬는데 자기가 그냥 해버렸네. 이러면서 막 베리실도 자기도 막 존나 어이없어 하고 그거 거기서 엄청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지한 톤으로 갔으면 아마 영화 코미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나르코스처럼 진짜 진지하게 갔으면.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톰 크루즈도 약간 너털한 그런 자기도 느낌이 이제 있었지. 해탈이라 말을 해야 되나? 신경 좀 쓰라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이것보다 조금 더 유쾌하게 받긴 했어. 아니 이런 거였어. 그냥 자포자기 라는 게 좀 맞았어. 이제 맞 네. 씨발 어쩌지? 뭐 이런 씨발 모르겠다. 좆됐다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야. 와이프랑 같이 봤잖아 심지어. 그지 와이프 뒤에 이렇게 있고. 당신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블랙 코미디라고 그리고 톤 자체도 엄청 가볍게 계속 그렇긴 끌고 해. 가고 아메리칸 메이드는 그래도 아메리칸 파이 같이 블랙 코미디 뭐지? 왜 블랙 코미디일까? 약간 그 미국의 흑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막 하는 것처럼 그게 난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했다고. 정치 얘기도 막 하고 죽음 또는 뭐 범죄 진짜 사회적으로 그냥 휙 꺼내기 쉽지 않은 것들 가지고 재밌게 하면 난 그게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했다고. 톰 크루즈는 겁나 하얀데 뭐지? 존나 궁금하다. 봤는데 화장실 유머도 아닌 것 같고 아메리칸 파이도 아닌 것 같고 아메리칸 사이코도 아닌 것 같고 아메리칸 메이드 뭐지? 뭐 진짜 뭐 이렇게 메이드 시종할 때 그 메이드인가? 이게 무슨 한글로 메이드 이게 무슨 메이드일까? 개 궁금하네. 메이드 카페?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난 처음에 그건 줄 알았다고. 톰 크루즈가 톰 크루즈가 톰 크루즈 카르텔에
시중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미국인 그러니까 쿠바 메이드 뭐 멕시코 메이드 왜냐면 그게 약간 그렇게 돼 있잖아. 아, 저기 아파. 아, 씨, 웃어가지고. 씨. 그러니까 어. 그 약간 그냥 하는 말로 미국 되게 잘 사는 부자 동네 가면 막 뭐 남미에서 이렇게 돈 벌려고 오신 분들 막 뭐 메이드라고 지칭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메리칸 메이드? 아 얘가 뭐 누구 시중을 드나? 신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중이 무슨 막 뭐 호스트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되게 뭐 수족이 되어서 뭘 하는 그런 건가? 뭐지? 하면서 봤는데 내 입장에서는 코미디가 아닌 거지. 블랙 코미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지. 그냥 되게 라이트하게 편집은 했지만 뭐 되게 어쨌든 뭐 그냥 범죄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블랙 코미디라고 장르를 설명해 놨지. 막 이런 의문이 조금 있었던. 이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발전을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섞이는 장르들에 의해서 조금 그런 정통적인 코미디라던가 정통 멜로라던가 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탁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비중으로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은 있다 정도인 거네. 그러니까 뭔가 실제 사건이든 아니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분위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되게 한 개인의 시점에서 되게 좀 가볍게 풀어나가는. 물론 그게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는 되게 그냥 금기시 되는 내가 말하면서 설득돼 버렸네 또. 맞네. 아메리칸 메이드의 그 네가 말했던 그 내포되어 있는 주제도 미국인이라면 되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건데 그거를 영화로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야기를 되게 가볍게 풀어나갔다는 거에서 네가 왜 블랙 코미디라고 했는지 내가 니한테 다시 또 반박하려다가 내가 설득이 되긴 하네. 그렇게 보면 네 말이 맞다. 처음에 네가 집으로도 코미디야라고 했을 때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왜 코믹 장르에 이게 영화가 포함이 되는지는 물론 이제 정통 코미디라고 말하면은 그건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건 맞아. 적어도 내가 설득됐다는 거는 네가 어떤 식으로 생각의 메커니즘을 굴리는지 알겠다는 이제 됐어. 이해는 돼 이제. 이제 알겠다. 여전히 나도 내 고집을 부리면서 공감 못하는 척은 할 건데 네가 왜 그렇게 코미디라고 했는지 또는 블랙 코미디라고 했는지는 이제 이해가 된다. 나도 코미디 장르다라고 조금 우기고 가는 나도 내 스탠스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얘 완전 코미디가 없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진짜 다 이제 섞였어 영화들이. 이제 이런 장르와 이런 장르를 맞춰서 그러니까 액션과 뭐 이렇게 범죄와 코미디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고 웃긴 거는 내가 공포 영화를 거의 못 봐. 음. 야, 고어는 보는데 그 긴장이 극한까지 가는 막 공포 영화 있잖아. 그걸 못 보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터커 앤 데일이었나 맞나? 그 화자실 최근에 핸섬 가이즈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이 장르가 호러 코미디래. 코믹 호러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코미디가 좀 더 주인. 그러니까 어쨌든 순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용어라는 거야 내 말은. 그게 너무 좀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게임이래.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지식도 늘고 공부도 잘해지고 머리도 좋아진대. 알고 봤더니 뭐 빨간 펜에서 나온 무슨 퀴즈 게임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냥 너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호러인데 코믹이래. 코믹인데 호러래. 심지어 뒤에 콤마 찍고 막 스릴러. 그 너무 이제는 그냥 좀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나중에는 뭐 누아르 코미디도 나오지 않을까?
뭐 범죄 코미디야 뭐 아니 뭐 저거 있잖아. 가문의 영광 이런 거. 아 맞네. 뭐 맞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선 조폭 코미디라고 하지만 느와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코리안 스타일 누아르 코미디인 거지. 저기 그것도 있고 저기 영구 나오는 영구 아저씨 조폭마누라도 나오는 있네. 조폭마누라. 저기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라스트 갓파더 이런 거. 아, 야, 라스트 가파도는 어. 정통 코미디로 봐야죠. 네 갈갈이 아, 거기 뭐 강시 드라큘라 겁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그러면 그건 정통인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호러 코미디인가? 코미코러인가? 뭐 그거 코미코러겠지? 아니다. 그러면- 호러 코미디? 아무튼 근데 코미디가 주인 건 맞아. 그러면 반대로 진짜 이거는 정통적인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라고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행오버 같은 느낌인가? 그지. 터네이셔스 D 터네이셔스 D. 맞나? 그 아닌가? 그 이름이 잭 블랙이 했던 밴드 스크로보라. 그 전 거. 그건 못 봤네. 나 스크로보라가 나는데. 난 네가 이거를 안 보다니 영화 실망인데 이건 좀. 아니 이거는 시청자들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 수준 있는 감독들의 대부분은 이 영화를 봤을 거다. 라고 했던 영화가 뭐였죠? 맨 프로머스. 맨 프로머스. 맞아. 어.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 수준 있는 감독들이라면 터네이셔스 D를 보았을 거라고. 나는 그런 수준이 다르지. 극단적으로 좀 치우쳐 있다고 봐야지. 왜냐면 맨 프로모스는 보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인정해. 그러니까 나 또한 영화를 많이 보기는 해야 된다라는 건 나는 인정은 해. 그러니까 네가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정리를 좀 해볼게. 터네이셔스 D라는 영화를 모르시거나 안 보셨다면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무 영화한테나 저 코미디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를. 이게 코미디고 이게 코미디예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터네이셔스 D는 메탈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쵸. 잭 블랙이 리더인 밴드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동명의 이름이 영화로 나온 거죠. 와, 네 이거 몰랐다는 거 나 좀 충격이다. 내가 이거 또 너무 한번 들어와 봐봐. 니도 한 개 몰랐으니까 나도 하나 모르는 거 나오나 보자. 해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면은 모르는 영화들 계속 나오는 거지. 뭐 내가 아까 언급했던 영화들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영화 북미 박스오피스 제작비 2천만 달러에 북미 박스오피스 800만 달러거든. 이 영화가 무슨 영화죠? 터네이셔스 D. 예. 그리고 월드 박스오피스 1,300만 달러. 그럼 네. 제작비를 회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겠죠. 못했다는 거죠. 못했는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이 정도 상업적으로 망연영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개봉관이 존나 적은 영화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라는 얘긴데. 내가 이 영화 난 니 때문에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의 논리로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도 니한테 맞아. 니한테 시카리오를 안 봐? 시카리오 찔려 죽여볼까? 이럴 수 없다 이가. 맞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시카리오 진짜 유명해. 듄 만든 사람이 만들었고. 솔직히 말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기면은 나도 끝까지 가면 너 우긴다기보다는 나가 이 개새끼야. 나가 씨발. 우긴다기보다는 이 새끼야. 이거는 시청자 우리가 영상을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한테 판단의 기회를 마이크를 넘기자고. 터네이셔스 D. 그러니까 일반인이 시카리오를 안 봤다. 뭐 지탄 받을 수도 있겠지. 이 정도로 명작인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일반인이지만 뭐 모나리자 알아? 뭐 제가 많이 모자르다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욕 먹을 수 있지. 근데 영화 산업의 중추에서 일하시는 분이 터네이셔스 D를 안 봤다. 이거는
야,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네가 지금 우기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영화 바람 보였어요? 아, 바람을 안 봤다고요? 나가. 넌 영화 얘기할 자격이 없어. 나가. 이 그 새끼야. 정도는 거의 아니잖아.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바람이랑 똑같아. 바람도 비공식 천만이거든. 아, 지금 그래? 네가 얘기하는 뉘앙스가 거의 비공식 천만이야 이거 지금. 거의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위, 그렇긴 해. 1위 했던 얘기예요. 근데 거의 정우가 어. 대세가 되고 나서 어. 바람이 재조명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잭 블랙도 똑같아. 네가 얘기하는 게 대배우가 지금- 되고 재조명이 근데 들어봐. 어. 이건 재조명되지 않았어. 어. 왜? 이미 너무 명작이기 때문에. 재조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빛나고 있는 별인 작품이야. 재조명이라니. 와, 이게 진짜 내가 느끼기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어. 코미디의 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니 아. 이해가 된다면 꼭 봤으면 좋겠다. 아, 나는 알겠어. 저거 극장에서 재개봉하면 42,000원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 와. 아 진짜로. 야, 거의 진짜로. 영화 최고가인데. 아, 아이맥스 3D에도 저기 어어어. 4만 원은 안 줄 건데. 나 아니 진짜로 진짜. 아. 나한테는 코미디계 레옹인 거야. 아 진짜. 코미디계 레옹이야. 내 진짜 다음에 모르겠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나중에 한번 리뷰 한번 하면 내가 진짜 신랄하게 한번 아니 영화를 정말 한번 잘 자세히 한번 볼게. 좀 니한테는 솔직히 영화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대놓고 되게 그냥 화장실 유머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코미디 또는 음악이 이제 어쨌든 가미된 코미디나 영화에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아, 그 코미디 요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간. 그냥 아주. 웃기려고 만들었는데 어. 그 이제 뭐랄까 그 재료를 음. 그 음악에 미쳐 있는 남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음악으로서 그거를 코미디를 풀어가는 느낌인 거지. 그게 스크로브락의 성인 버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정한 것 같아. 이게 내가 그 코미디 그러니까 아메리칸 메이드가 내가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유머 수준의 자체가 그러니까 웃김의 정도가 굉장히 네 기준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화들이 존나 웃겨. 뭐 네가 말했던 터커인데일도 솔직히 내가 이깟 꿀물고 존나 참았지만은 재밌긴 했고. 재미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나는 지금의 현상 자체가 그런 화장실 유머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피하는 그러니까 웃기려면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웃김들 자체가 비하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우스꽝스럽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옛날 찰리 채플린 정도면은 뭐 이렇게 조금 그냥 유한 정도면 점점 그게 가면 갈수록 그 개그가 이제 유머가 너무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다양해져 버려가지고 뭐 하나만 나오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인 거야. 뭐 그게 나는 조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거든. 왜냐면은 그런 유머가 나오기가 일단은 한국은 없어. 잘. 그리고 심지어 그 핸섬 가이즈도 내가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터커앤데일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순한 맛으로 순화시켰고. 이렇게 했겠지. 순화시켰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 이제 아메리칸 메이드 같은 영화가 계속 이제 코미디 장르로 이제 조금 물론 이제 정통 코미디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영화들이 이제 소소한 유머들이 나오는 이유가 나는 그런 게 조금 한몫했다고 보거든. 확 지르는 거는 리스크한 판단이 되는구나. 그지. 논란도 많고. 트로픽 선더인가? 거기 보면 로다주가 블랙페이스? 그거 하지.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지. 어쨌든 개봉도 했어.
정상적으로 상영도 되고 한국에 어쨌든 물건 넘어왔단 말이야. 어. 근데 한국에서 이제 관장님 따라 하다가 이제 혼나거나 어. 또는 혼낸 사람이 혼나거나. 어. 나쁘다 그러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가는 흐름이 결국에는 있고 그거를 고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화계는 다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하니까 논란 어. 안 만들고 싶어 하니까. 영화계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뭔가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나는 뭐 원스 어폰 타임 인 헐리우드나 아메리칸 메이드 같은 그냥 조금은 이런 풍자 섞인 개그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개그들이 나오는 이유. 그래서 코미디 장르가 그렇게 막 엄청 정통 코미디가 잘은 없다. 라는 게 지금 좀 아쉽다. 진짜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더 이상 트로픽 썬더 같은 그런 영화도 앞으로 안 나올 것이고 더더욱이 한국에서는 그런 극단에 있는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올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어. 나도 일단은 그런 거를 뭐 찾아서 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창작자로서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는. 확실히 나는 이런 장르를 내가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단순히 재밌으니까 좋아한다도 있겠지만 한때 내가 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 세상에는 주성치 영화랑 주성치가 아닌 영화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었고 내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나 보네. 뭐 주성치 영화 그립긴 하다. 근데 주성치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류를 안 만들잖아. 장강 8호인가 18호인가 7월 7호인가 그거 이후로 되게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가잖아. 나도 그 이후의 작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옛날 설리기연이나 뭐 이런 영화들 막 진짜 그건 주옥 너무 같은데 이제 진짜 바이블이고 막 어릴 때 OCN 같은 데서 그런 거 막 비슷하게 하잖아. 하면 진짜 눈알 빠지도록 본 것 같아. 한 장면도 놓칠 수 없어. 피와 살이다. 소림 춥고 이런 거 엄청 보고 이랬는데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총평과 우리의 또 금액 책정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그러면은 아메리칸 메이드가 얼마인지 한번 웨이브 단품 1,200원 애플 TV 단품 2,500원 유 플러스 모바일 TV 단품 2,500원 왓챠 단품 2,750원 생각보다 비싸네. 쿠팡은 그냥 이용권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어나더 라운드가 2,000원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강대국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3,000원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다. 3,000원. 대신에 이제 그런 딴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미국? 뭐 옛날 얘기고 이젠 중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것보다 좀 더 싸야 맞을라나 비싸야 맞을라나. 어쨌든 3,000원 정도가 나는 맞는 것 같아. 3,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는 더 낮은 금액이나 가격을 책정하고 싶었는데 근데 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한 순간도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다른 면에서 또 본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 그러니까 나르코스가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나르코스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일각에는 요런 에피소드도 있었답니다. 짜잔 하고 나온 거잖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뭐랄까 메시지 이런 표현은 안 쓰겠지만 역사적인 의미도 한 스푼 역사적인 향 첨가 때문에 1,000원 더 줬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블랙 코미디야? 또는 이게 왜 재밌는 거야? 왜 이게 풍자야? 했을 때 네가 미국 역사를 이런 식으로 조금 알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이나 또 정보가 또 있을 거야.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양심상 제가 1,000원을 더 붙였습니다. 저는 2,000원에 볼 거지만 다른 분들은 저보다 유식하신 분들이라면 3,000원까지도 내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그러니까 이제 유 플러스 모바일 단품 2,500원이 아마 딱
이제 소장 가치로 딱 음흠. 아마 정의가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500원이 싼 2,000원. 니는? 아니 네가. 나는 2,000원. 근데 나는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 영화가 재밌는 줄 모르겠다기 때문에 2,000원. 근데 배경 지식도 있고 이것을 되게 재미있게 한마디로 조승영 작가라면 3,000원도 내고 보지 않겠냐. 2,000원에서 썬킴이라면 3,000원도 아깝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은 2,000원. 관객은 3,000원. 좀 이제 나보다 배경 지식이 좀 있다면? 더 유식하신 분들은 3,000원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점점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왜냐면은 굉장히 내가 앞서서 했던 영화들에 돈을 너무 후하게 다 풀어버리니까 반대로 생각하자고. 그거와 개별적으로 매번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어. 이제 이런 거지. 이제 기준이 뭔가 너무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안 보이는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걸 뭐 굳이 주관적으로 너무 주관적인 거는 또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3,800원 정도로 하면 끝날 문제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뒤에 나올 영화들도 이제 점점점 그거를 책정을 하다 보니 그 기준에 내가 계속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U 플러스 모바일의 단품 2,500원. 요것보다는 높게 줄 거야. 높게 주고.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내가 쿠팡 플레이에서 봤어. 그럼 7,890원. 이용권이지. 결국엔 이용권을 보면은 내가 평생 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밀어보면은 이제 중간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내가 방금 전 이제 우리가 전편에서 나왔던 이제 수정. 그래서 5,500원이야.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중간 값과 굉장히 그거를 고려해서 하면은 한 5,000원에서 4,500원. 이 영화엔 4,500원. 신 레드라인보다는 나는 이거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할 정도니까 4,800원으로 합시다. 4,800원. 오케이. 그렇게 기준을 맞춰가. 오케이. 그래. 이 영화는 나한테 소장으로 4,800원. 심지어 금액으로 하면 좋은 점이 금액으로 하면 10원 단위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 영화에 뭔가 순위를 매겨야 된다 하면은 봉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높다라고 할 거면 뭐 한 20원이라도 빼든가 몇백 원이라도 빼든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10원어치 더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영화 10원어치 정도는 더 주셔야 돼요. 이 영화 보려면은 선생님 DVD 이거랑 동으로 주실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파는 거지. 우리는 왜 파는 같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그렇게 따졌을 때 단순히 뭐 별점 1개 반, 4.7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금액으로 해버리면 10원 단위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어떻게든 순위를 나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치. 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지. 여튼 아메리칸 메이드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에 비해 낮지만 그래도 나는 재밌게 봤고 좀 추천해 줄 만한 영화.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좋은 영화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랑 뭐 이런 거 비교해서 봐도 재밌고. 나는 그냥 뭐 내가 내 친구들한테 이 영화 소개시켜주면 와, 황 PD 다스 감 다 죽었네. 이 소리 들을 것 같다. 그 정도 난. 그렇구만. 진짜 거의 크루즈 나온다길래 기대했는데 개노잼인데.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매긴 금액들이 거의 박평식 수준이다. 지금 영화 표값에는 전혀 기댈 수도 없고 거의 지금 5,000원 이상인 게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지금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 거의 VOD계 박평식 VOD계 박평식 다스 이러면서 거의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꼭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한 줄 평 느낌으로 가끔 그런 멘트를 내가 할 때가 있잖아. 네가 이 영화를 어쨌든 나보다는 더 재밌게 뎁스 있게 본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고. 이 영화를 소개할 때 한 줄로 어떤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거나 그럴 때 니는 어떤 이렇게 라인을 쓸 것 같아? 가벼운 범죄 코믹에서 음. 코믹하니까 벌써 간단한 라인이 아닌 것 같긴 아. 한데 일단 들어볼게. 범죄 코믹에서 이제 미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음. 영화. 풍자 영화라고 하지. 미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풍자 영화. 미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풍자 영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그 뉘앙스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뭔가 이 영화 재미없음 이라고 얘기할 순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이제 뭔가 내가 느낀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 영화는 범죄 코믹에서 시작해서 그냥 적어도 코믹을 뺀다라고 치면 이제 마약 범죄에서 시작해서 커다란 뒤에 정치 스캔들이 있는 영화. 내가 만약에 뭐 한다면 탑건과 바닐라 스카이 그 중간 어디쯤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다. 영화를 굉장히 좀 뎁스 있게 보시는. 아니요. 뭐 종종 그런 영화가 문득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전 뭐 일반인이니까 전문가시잖아요. 프로인데 현업 종사자신데. 그 영화 뭐였지? 약간 페이션스 D? 그냥 잭 블랙을 쳐서 걔 필모에 나오는 거에 90% 이상을 네가 보지 않는다면 그거를 보지 않아서 거의 니 코미디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살짝 내가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 이렇게 특전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특전사 저거 아니었음.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특전사였는데 그러니까 특전사는 맞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급영과 아니었는데 전문성이 다 떨어지는. 전투 중대가 아니라 그냥 행정 뭐 이런 느낌. 이거 용어 다 틀린데 이렇게 하는 사람. 살짝 그럴 수도 있지. 나 또한 뭐 전문 지금 뭐 현업에 있는 사람이긴 하면서도 나도 뭐 어떻게 보면은 학과를 나오지 않았고 다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어쨌든 이 영화는 탑건과 비슷한 느낌도 있어. 어쨌든 간에 상당히 리드미컬하고 이렇게 한 비행 장면이라든가 거기서는 긴장감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정적이고 내적인 느낌은 바닐라 스카이고, 조금 더 뭐 액션이나 또는 약간 뭐 수박 겉만 핥았지만 달았습니다 느낌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맞는 건데, 조금 고민하다가 어쨌든 바닐라 스카이로 전 정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그렇게 막 보여주려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상적인 내용은 꽤 나오잖아. 일상적인 내용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닐라 스카이로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메리칸 메이드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건강했습니다. 이 감독 고생했어. 그러면 끝.